최민경 선생님이 이제 지금부터 뭐 여유 있게 그냥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불편하면 카메라 끄셔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민경 네, 선생님 진행해 주세요. 네. 네, 공유된 화면 보이시죠? 예, 잘 네, 보여요. 보입니다. 네네. 듀얼을 쓰고 있기는 하는데 띄워놓은 창들이 많아서 겹쳐서 바로바로 확인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반응 대답이 늦을 수도 있다는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제 처음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부분은 그 OA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 방송대 특성도 그렇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줌으로 만나서 소통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진행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의외로 줌을 그러니까 학습자로 참여해서 약간 소극적인 약간 TV 보듯이 그런 정도의 참여만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그리고 내가 호스트로서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뭐 OA 관련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매개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같이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로 지난번에도 했지만 거기다 살을 조금 더 붙여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실습 한번 하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워낙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 네. 줌에 대한 부분들, 특히 중요한 약간 참가자로서 아니면 또 진행자, 호스트로서도 많이 해야 될 게 주석 부분, 주석 작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라면, 그리고 호스트가 아니어도 화면 공유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면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 플러스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볼 건데 아무래도 주석 작성과 화면 공유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이 많이 실려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전에 또, 물론 얘기 나누면서 많이 분위기도 그렇고, 이전에 참여도 하셔서 잘 아시는 걸 확인은 했지만, 혹시나 가능하신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줌 활용력에 대한 간단한 퀴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전에 했었던 거 아니죠? 제가 바꾼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에서 혹시 요 1, 2, 3번 세 마리의 원숭이가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다면,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옆에다 혹시 찾으신 분, 번호하고 성함을 좀 써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부분을 시도를 하셨었는지 안 하셨는지를 여쭤보려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글씨 쓰는 것까지는, 네. 팀장님은 3이라고 직접 써주셨고요. 아, 다른 두 분은 아직이신 건가요? 네. 피은희 선생님, 시도는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건가요? 음, 네, 선 그리는 걸로, 네네. 잘 찾아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코가 흰색이 오른쪽이 넓은데 얘만 거꾸로 뒤집혀졌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아이고, 네, 이제 넘어갔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부분, 이번에는 많죠. 6마리예요. 6마리 중에서 어느 거가 다른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이전에 했던 것 자국은 지웠죠? 주석 도구를 쓰고 계시다는 소리네요. 팀장님이나 피오니 선생님은. 김은주 선생님은 주석 도구는 안 쓰셨나요? 한번 시도를 해줘 보세요. 아니, 아까 답 썼어요. 쓰셨구나. 아니, 확실히 이전에도 하셨기 때문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답은요? 좀 개수가 많아지니까 헷갈리죠. 그리고도 찾기가 또 쉽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냥 넘어갈까요? 와, 이건 어려운데? 네, 요거는 조금 주의력에다가 너무 작은 차이여가지고
참고 진행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빨리 표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달라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시하고 넘어가는 걸로 지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선은 주석 작성 관련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아니 뭐 주석 작성과 관련한 기능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참가자 반응을 표현을 한다든가 그리기 도구 뭐 이런 도구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혹시 참가자 반응을 표현한 걸 좀 적극적으로 해보셨나요? 김은주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반응? 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뭐, 하트인지 뭐 이렇게 해주고, 뭐, 손 들거나 뭐 이런 거.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런 네. 거. 네. 맞아요. 근데 가끔 보면 그 요새 줌으로 무료 강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있고 또 저도 여러 번 참여를 해봤는데 뭐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아니면 제 말이 동의하시는 분들은 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일자가 쭈르륵 올라가고 그런데 뭐 쭈르륵 올라갈 때 전반적으로 흐름이 잘 따라오는구나는 알겠지만 인원이 이렇게 수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른다든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반응으로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이 부분을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잠깐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했었고요. 김은주 선생님 말 맞다나 여기 반응 부분을 눌러보면요. 네, 이렇게 도구 틀이 나오죠. 이모티콘들도 있고 또 이렇게 5개 예전 버전부터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요 의미, 네, 김은주 선생님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시네요. 그게 이 윗부분 누르셨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뭐 긍정적인 예 아니요라든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바로 요 색깔별로 요런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우스 커서를 누르면 나타나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누를 때까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내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느리다고 생각이 드시면 빠르게를 눌러주셔서 빨리 진행해 주세요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뭐 그게 아니고 괜찮아요. 그럴 경우는 아니요니까 빨간색 아니요 표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응을 통해서. 네, 예. 김은주 선생님이 확실히 제일 빨리 아니오니까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피오니 선생님도, 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지죠? 네. 반응해서, 손가락 반응으로 해주셨군요. 이 가운데 반응을 활용하셔도 되고, 이런 손가락 반응으로 얘네들은 한 번 나타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죠. 그리고 위에는 화면 가득 변하면서 적극적인 이벤트가 일어나는 반응을 보여주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활용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표현을 하시거나 표현을 유도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 부분은 이렇게. 점점점이 보통 숨겨져 있는 메뉴 찾는 거잖아요. 다양한 아이콘들이 아주 많이 또 다양한 종류로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도 좋은데 이거 찾다 보면 또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제 화면 공유 주석 작성 도구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아까 제가 그 다른 부분 찾기 할 때도 하신 걸로 봐서 보통 공유화면 있을 때 나타나는 요 펜 표시 찾고 그걸 이용해서 표시해 주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길게 하거나 또는 세로로 된 모습으로 찾아보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석 달기를 활용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리기나 이런 거는 뭐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딱히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음, 지금 건너뛰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예, 색상 부분. 여기 그리기 도구에서 지금 요거는 그 스탬프, 스탬프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화살표, 지우개 같은 경우는 색깔이 변할 일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좀 검붉은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색깔 표현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고 펜이나 아니면 글자 같은 경우는 색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구 중에 펜이나 색상, 텍스트를 누르면 이 부분 빨간색이 조금 더 선명한 붉은색으로 나와서 색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점만 찍지 말고 표시를 하고 또 지우는 것도 같이 해보셔도 돼요. 과감하게. 지금 연습하는 때 아니면 어디서 이런 표시를 마음껏 해보겠습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색상, 네. 요그 붉은색일 때, 그러니까 선명한 붉은색일 때 이렇게 색상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눌러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예, 이렇게 지난번에도 다 그리셨었죠? 이 중에 하나만 잠깐 그려보실래요? 선의 굵기, 색상을 바꿔서 한번 그려보세요. 잠깐 그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접 스탬프도 가능하기는 한데, 마음이 통하셨나요? 별이 두 개네. 같은 분이 그리셨나? 네. 그렇게 해서 스탬프로도 별을 그릴 수는 있는데 모양을 할 수는 있는데 크기 조절이 안 되죠. 스탬프는 그런 부분이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그리셨다면 옆에다가 글씨를 한번 써보세요. 네, 여기서 또 색깔을 바꿔주실 수가 있죠. 여기서 제가 아까 다른 부분 찾으셨을 때 성형을 한번 써주세요라고 했을 때, 네, 그림 이제 그만 그리셔도 되고, 이 텍스트 도구 이용을 해서 글씨를 직접 써주셔도 되죠. 성함 내지는 요거는 해고, 달이고, 별이고 옆에다가 글씨를 한번, 예, 그렇죠. 요렇게 제가 원했던 게 요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글꼴에 볼드 굵게 하는 거나 이탈릭체 기울이는 것, 그리고 글씨 크기 바꾸는 것도 있죠. 그리고 도구 보시면 예, 여기 글씨가 기본 글씨 크기잖아요. 요 기본 글씨 크기 말고 조금 더 글씨 크기를 크게 한다든가 작게 한다든가 그렇게도 한번 해보십사고요. 시도를 해보세요. 아, 예, 야금야금도 글씨 크기가 똑같네요. 글씨 크기와 색깔도 파란색으로 기본 색깔로 하셨네. 좀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다양한 도구들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체 흐름에 빨리 쫓아가다 보니까 바꿀 틈이 없었죠. 아, 네, 초록색 좋습니다. 네, 교육팀 최고 하셔도 되겠죠? 네, 지금 네, 달나라 별나라 팀장님이랑 김은주 선생님도 하신 거죠? 글씨 쓰는 거라든가. 네, 일부분 크게 뭐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노란색, 그라서 티가 많이 안 났군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걸로, 네, 자기가 표시한 부분 찾아서 한번 지워줘 보시겠습니까? 뭐,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개씩 내가 했던 거 찾아서 한번 지워보세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딜 찾아서 해야 되는지 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나는 감사합니다. 예, 예. 여기 빨간색은 그냥 제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했었던 것들 혹시 다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서요.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동물이 몇 마리인지 옆에다 찾은 동물 이름을 여기다 한번 써줘 보시겠어요? 여기에 있는 동물들,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찾은 동물 이름을 여기 옆에다가 한번 써줘 보세요. 이거. 제일 큰 눈에 확 띄는 코끼리 먼저 써주시고,
좀 아까 글씨 쓰셨잖아요. 여기다가 글씨를 써줘 보세요. 제가 먼저 쓸까요? 코끼리? 아이고, 글씨 크기가. 아, 네. 늦게 나타났군요. 코끼리 돌. 아, 같이 한 번에 하나씩 안 쓰시고 쭉 이어서 쓰시느라고 늦게 나타난 거였군요. 아이고, 아이고. 겹쳐버렸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팀장님 10개 다 찾으셨네. 해마말? 해마하고 말하고 다른 거죠?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돌고래, 말, 코끼리, 개, 쥐, 예. 자, 그러면 코끼리는 처음에 있었으니까, 이거, 코끼리 하나, 아이고, 동그라미가 되어버렸네요. 예. 그리고 혹시 요 가운데는 어느 분이 하신 거죠? 코끼리, 돌고래, 여기, 아이고, 도영이 막 다른 걸로. 돌고래, 말, 또 찾아봐 주세요. 혹시 요 10마리 다들 찾으셨나요? 김은주 선생님하고 피윤희 선생님. 못 찾은 게 어디? 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다 나왔나요?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10개. 그때 좀 사람들이 잘 못 찾는 게 여기 있는 토끼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구들을 보면 이렇게 색상과 관련한 부분들 쭈루룩 아마 몇 번 쓰다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표시한 부분들을 좀 더 보관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저장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상황 부분, 그러니까 가끔 그 실제 강의실에서도 포인터로 막 이 부분이 어떻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멀리서 볼 때는 이 부분이 어딘지 찾다 보면 못 쫓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가능한 이 부분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화면 공유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화살표라든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방법도 그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끔 간혹은 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주석 도구 활용을 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소통을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 공유인데요. 화면 공유에서 지난번에도 몇 분이 조금 다는 해보지 못했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어가지고 화면 공유가 뭐 그냥 하면 되지 하지만 주로 남이 공유해준 화면을 보는 일이 많고 내가 화면 공유하는 일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직접 해보시는 기회로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내용들을 보자면 이렇게 모니터 화면 전체라든가 아니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 소리, 화면 일부,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화면 공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이 중에 직접 해보셨던 부분을 색깔을 세 분이 달리해서 한번 표시를 해줘 보시겠어요? 우리 팀장님은 5가지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직접 내가 해봤다, 할 줄 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뭐 피오니 선생님 나는 뭐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 초록색 그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름을 그 색깔로 써줘 보세요. 그러면 어느 분이 네. 피오니 선생님도 다. 오, 그러시군요. 예. 또 김은주 선생님도 다. 네네네. 아, 김은주 선생님은 그럼 소리만 공유하는 거를 그것만 빼고 딴 건 다 해보신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분씩 돌아가면서
모니터 화면 전체는 다 할 줄 아니까 실행 중인 프로그램 공유하는 거를 피오니 선생님께서 먼저 한번 해줘 봐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잠깐 호스트가 팀장님으로 되어 여기 있네. 옆에 모든 공유가 참가자. 다 네. 같이 되나요? 제가 지금 네네. 컴퓨터 두 대를 가지고 써가지고. 아, 두 대요? 근데 한 대로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온 거 가지고 공유 한번 잠깐 해줘 보세요. 네,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바꿔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면 소리만 공유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시겠어요? 김은주 선생님이 아실 수 있도록 화면 공유하셔서 제가 화면 공유를 멈출까요? 아니면 아니, 아니, 혹시 잠시만. 네, 김은주 음, 선생님 모니터 듀얼 모니터로 쓰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제가 공유를 중지를 해야 되겠네요. 혹시 피오니 선생님 화면 공유하셨나요? 잠시만요. 네. 이 부분이 화면 공유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이 또 옵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 제가 지금 이게 노트북이고 저도 듀얼이 아니라서 그게 아,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먼저 공유를 중지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공유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지금 방송대 홈페이지를 열었거든요. 네, 네. 저희 이제 여기에서 예, 진행하는 예, 이제 보여요. 네.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저는 어, 지난 학기에 튜터를 했었으니까 이번에 아, 이제 많이 보던 게 지금 저 이렇게 위클리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런 이제 내용도 같이 올려드리고 했었고 그 다음에 방송 지금 어떤 방법으로 공유를 하고 계신 거죠? 지금 화면 공유를 얘를 나눠가지고요. 그러니까 화면 모니터 전체를 하시는 건 아닌 거죠? 예, 모니터 전체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노트북 하나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 네, 제가 지금 듀얼 컴퓨터가 듀얼이긴 한데, 거기는 카메라가 없어서 지금 모니, 요렇게만 진행을 할 수밖에 컴퓨터 없어요. 두 대를 쓰고 계시다는 거죠? 네, 듀얼 다른 쪽은, 모니터는 컴퓨터 한 대에 화면만 두 개가 듀얼 모니터 쓰시는 거고, 네네네네. 근데 그건 지금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컴퓨터에는, PC에는 지금 카메라가 없어서 네, 네. 진행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그리고 거기는 이제 다른 작업 중이라서 작업 중이기 때문에 열지를 못하고 지금 노트북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듀얼이 안 돼요. 음, 이렇게 진행을 지금 지금 저는 그런, 공유 중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요 화면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만 공유하시는 상태인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좀 전에 소리만 공유하는 부분을 못 해보셨다고 김문주 선생님께서 그러셔서 지금 이 상태에서 유튜브로 가신 다음에 유튜브 음악 같은 거 하나 선택을 하시면 소리를 추가로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걸 네.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잠시만요. 그 인터넷이니까 유튜브로, 예, 그냥 하시면 되겠네. 유튜브에서 거기 클래식 음악 부분 하나, 예, 선택하시고, 지금은 소리 선택을 안 하시면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네. 잠시만요. 예. 그래서 그 상태에서 소리 공유. 화면. 들리시나요? 안 들리세요? 볼륨을 한번 키워줘 보실래요?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소리가 공유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들리시나요? 이제 잘 들려요. 네, 아까는 음악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소리 좀 낮춰주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줘 보시겠어요? 어, 우선 더보기에 들어가서 지금 제가 화면이 다 안 보이기 때문에 더보기에 들어가서 화면 공유를 우선은 시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화면 공유한 다음에 내가 이제 화면을 열어놓고 그 화면 선택해서 내가 공유하고 싶은 화면을 선택한 이후에 네, 공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유튜브에 가서도 아까 다시 그 음악을 찾고 다시 그 더보기 점 3개에 들어가서 제가 진행을 했어요. 소리 공유. 소리 네, 공유를, 아까는 음소거가 되어 있었던 상태여서 소리 공유를 다 같이 해서 클릭을 하고 소리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공유 중에도 추가로 소리까지 공유하는 게 했었던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전에 만들어 놓은 화면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공유를 잠깐 네. 그럼 제가 공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유 옵션 부분이 제가 세팅을 하는 부분이라 다른 분들은 보시기 조금 곤란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 네, 보통 공유를 누르면 어떤 걸 공유할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화면 전체를 공유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공유 나왔을 때 이 부분, 소리 공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눌러서 V체크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까지 공유를 하겠다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소리만 공유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위에 보시면 고급 탭 있죠. 요거 고급 탭. 이게 이렇게 고급 탭에 가서 여기 컴퓨터 오디오만 누르시고 공유를 하면 화면은 공유 안 되고 소리만 공유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는 컴퓨터 오디오니까 소리 자체라서 딴 걸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다른 파워포인트든 화면 일부든 다른 걸 공유하면서 소리까지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김은주 선생님도 지금 혹시 금방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은주 선생님도 뭐 유튜브에서 소리 한번 공유해 보시겠어요? 바로 가능하실 것 같아요. 유튜브 트셨나요? 제가 공유 멈출게요. 한번 해보세요. 뭐 프로그램 공유로 보셔도 되고, 소리를 한번 공유를 해주세요. 소리, 음, 소리까지 포함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고 계시는 거죠? 뭐 문제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라고 저희가 기다릴 테니까 한번 마음 놓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별이 와도 소리만 공유하신 거죠? 없이 돌아설 수 네, 있을 네. 가을 만큼 분위기 물씬 풍기는 음악을 들려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버려도 되는 네, 다 하셨으면 네, 멈추셔도 괜찮겠습니다. 추억만 서로의 가슴에 자, 그 다음에 느끼려 해요. 이제 화면도 나를 나오죠. 네? 너무 깊은 화면이요? 사랑은 화면 안 소리만 나와요. 들리는데 오히려 슬픈 그럼 마지막 유튜브를 공유해 줘 보세요. 화면 공유는 안 되는 거예요.
소리는요? 그대여 소리는 소리만 나와요. 공유하신 것 같아요. 단번에 아, 소리가 공유됐어요? 사랑은 우리 같지 소리만 공유가 됐고요. 않길 소리가 부디 공유가 되면 아픔이 화면 없이 상단에 그 공유하신 분의 성함과 컴퓨터 사운드라고 떠요. 상단에. 네. 우리 지금 공유하면 위쪽에 탭에 표시가 있어요. 탭에 보시면 지금 음, 김은주의 컴퓨터 사운드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리만 사운드 소리만 공유했을 때는 이렇게 뜹니다. 유튜브 공유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유튜브는 화면하고 소리하고 같이 나가는데 조금 전에 김은주 선생님은 소리만 공유하신 거예요. 옵션에서 소리만 공유를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해서 한 거죠? 건데, 네?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소리가, 아, 공유가 멈춘 거예요, 지금. 제가 네네네. 멈췄어요. 네네. 제가 소리를 지금 너무 크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음악을 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전에 팀장님께서도 해주셨지만 처음 사람들이 뭐 9시에 줌을 시작하기로 했을 때 한 5분, 10분 전에 일찍들 들어오시잖아요. 아니면 중간에 휴식 시간이라든가 그냥 아무런 소리도 안 나고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실제 강의실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맞이음악으로 그렇게 소리만 공유해서 조용히 듣다가 이제 인사 나누고 얘기하면 공유를 멈추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써먹을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소개를 드렸었던 거고요. 자, 고급 부분에 보시면 지금 소리만 공유도 했었지만 파워포인트를 공유하는 것도 있거든요. 파워포인트를 배경으로 설정한다라는 것. 아이고, 아,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파워포인트를 찾고 있었네요. 자, 요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거를 누르고서 파워포인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요렇게 파워포인트를 배경으로 설정하는 것도 방송에서 아니면 뭐 강연,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강의 뭐 이런 데서 글씨라든가 보여주면서 사람 얼굴도 잠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마치 내가 뭐 아나운서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방송하는 것처럼 화면도 보여주면서 내 얼굴도 보여주는 그런 상황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혹시 요것도 해보셨죠? 아까 체크 다 하신 거 보니까. 예, 예. 요것도 그런 방법으로 뭐 얼굴의 위치나 크기나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라서 요것도 실제로 하실 때 얼굴에 자신이 있으시면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잠깐 말씀을 또 드려봤습니다. 아이고, 화면이 또 겹쳐 있어가지고요. 크기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부분만 공유하는 것도 강의할 때 파워포인트 열어놓고 일부만 보여주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로 하실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 인원이 적으니까 굳이 소위실로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음, 네네. 또 다들 열심히들 해보셨고 하실 수 있으시다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호스트로서 역할도 많이 해보셨죠? 우리 예, 교육팀원님들. 혹시 우리 팀장님께서는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원격 제어 나한테 그 제어권을 달라. 그래서 해보신 적도 있지 않으세요? 네. 원격 제어 부분. 저도 원격 제어는 할 일이 없어서 직접 해보지는 않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저는 전에 이 파워포인트 수업이라든가 그거 진행을 할 때 메뉴를 못 찾는다든가 설정을 못 찾는다든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내지는 파워포인트 전혀 다른 버전을 쓰고 계신 분한테 요거 누르는 걸 꼭 체험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써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초보자로서 메뉴를 찾거나 뭘 누르는데 많이 힘들어한다. 그럴 때 내가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화면을 공유를 하라고 해서 내가 마우스를 한다든가 내 화면을 그 사람이
제어권을 가져가서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내가 마우스로 알려주고 그 사람이 거기 가서 누른다든가 클릭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하면 공유한 사람의 화면에 원격 제어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공유를 한 사람의 화면에 원격 제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내 화면을 마우스와 키보드 컨트롤을 호스트한테 넘겨줄 거냐, 이런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를 제어를 해주세요. 내 컴퓨터의 제어권을 이 사람 호스트한테 줄 겁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게 나타난 다음에 이 호스트에 요거를 수락을 하잖아요. 예, 원격 제어를 수락을 하면 요거는 봐야만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공유 중일 때만 나타나는 게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원격 제어되면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이 마우스나 커서를 움직일 때 이렇게 기다리는 거, 제어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화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마우스를 움직인다든가 혹시 제 화면을 슬라이드 컨트롤 제가 되나 한번 볼게요. 아, 원격 제어 있네요. 원격 제어를 어느 분한테 드릴까요? 손 들어주세요. 반응해서 그럼 제가 제어권을 드릴게요. 팀장님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한번 들어와 보세요. 네, 팀장님께 제어권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제 컴퓨터에는 제어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나와요. 네, 저는 예, 지금 누르시니까, 팀장님이 누르시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글씨가 나오죠. 저는 마우스 안 잡고 있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제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치 내 컴퓨터인 것처럼 가능한데 여기에서 그전에는 안 됐었던 건데 잠깐 여기서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같이 넘겨주고 제어권을 가진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제가 마우스로 움직일 수 있겠죠. 네. 원격 제어되고 있을 때 이렇게 예전에는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보이니까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되지 않나요? 그냥 익숙한 평상시처럼 그런 부분이 예전 버전에선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클립보드 공유라고 해서 여기서 뭔가를 복사를 한 걸 내 컴퓨터 갖고 와서 된다든가 요것도 가능해진 거예요. 아주 놀라운 팁 추가 기능이라서 아주 편하게 이런 기능도 돼서 상대가 안 되는 걸 내가 해서 갖다 넣어서 지금 이제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화면 캡처한 거라서 이렇게 된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를 멈추게 하는 것, 원격 제어된, 예, 제어 중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제 화면에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어 중지를 넘기면 이제 팀장님은 제 마우스를 못 움직이시죠? 저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화면 공유를 해놓고 제 화면에 와서 컨트롤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화면 공유. 호스트하고, 그러니까 누구든 내 화면을 봐야만 제어가 가능하니까 제어를 받고 싶은 사람은 화면 공유를 먼저 해준 다음에 제어권을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급할 때 응급처치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화이트보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화이트보드가 네, 전에는 안 되더니 그래도 오늘은 제가 원하는 대로 화면이 바로바로 바뀌어줘서 너무 고맙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화이트보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안이 엄청나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양파처럼 아주 미로처럼 다양한 것들이 다양하게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일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화면 공유를 하면 아니면 화이트보드 그 공유 대상처럼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화면 화이트보드를 공유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화면 공유처럼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게 줌에 굳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요 화이트보드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설정을 하면 계속 그 회의 내용을 본다든가 참석 못 하더라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화이트보드, 아, 공유 종류를 눌러야 되겠네요. 지금은 구급에 가서, 잠깐만요. 바깥에서, 문서에 가니까 화이트보드가 보이네요. 화이트보드 누르고, 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이 잠깐 중지가 되는데, 그 전에 기본적인 거 잠깐 말씀드리고서 넘어갈게요. 화이트보드를 활성화시키면 이런 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에 누구누구가 보고 있는지가 위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온라인 회의 중에 실시간으로 아이디어를 시각화, 그러니까 칠판에다가 쓰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회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기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 여기 도구 보시면 왼쪽에 보통 아까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죠? 예, 이런 기본 도구가 있고요. 요거는 주석 도구하고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주석 도구처럼 활용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펜을 누르면 그 안에 또 다른 이런 서브 메뉴들이 쭉 나와요. 펜부터 펜과 관련한 형광펜, 지우개, 뭐 선택툴, 선 굵기, 색상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도형을 눌러주면 또 도형, 모든 모양 그래서 또 다양하게 이 이후 모양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예를 들어서 모양의 모든 모양이랄까 한 번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창이 바뀌면서 여기서의 색상들도 다양하게 편집할 수 있고 기본 모양, 그 다음에 요거에 따른 이제 글씨 폰트, 크기, 굵기, 뭐 모양 꾸미기, 정렬, 그 다음에 여기 번호를 붙이든가 아니면 그 글머리 기호를 쓴다든가 그 사각형의 둥글, 모서리의 둥근 정도, 색상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또 다른 서브 메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만 가지고 한 번씩 눌러보려고 해도 꽤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직접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냥 여기까지만 화면 캡처를 제가 하고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그 다음 모임이나 회의 잠깐 공유는 중지됩니다. 예, 화면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예, 여기 보면 제가 연습 삼아 만들었던 뭐 몇 가지가 있죠. 템플릿 이런 새 화이트보드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아직 정하지를 않아서 제가 누르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못 보시는군요. 자, 그러면 우선은 아까 연습을 했었던 거 열어볼게요. 보이시죠? 네. 요게 아까 제가 준비 연습하면서 마우스 커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름표를 달고, 꼬리표를 달고 막 움직이거든요. 얘를 조금, 네, 끌고 내려와야 되겠죠? 다음 모임이 예전에 팀장님께서 정하셨을 때 다음 모임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의논을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서 주제는 뭐로 할지 제일 처음엔 일시, 날짜하고 시간, 장소, 그리고 참석자는 누가 될지, 그리고 그때 주제는 뭐가 될지 해서 제가 마인드맵식으로 쭉 해봤었던 거였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더하기해서 확장해서 나갈 수가 있고요. 장소도 이렇게 눌러놓고 뭐 추천으로 뭐 서울 근교 수도권이라든가 쭉 저는 여기다가 수도권 서울역 부근 이렇게 글씨를 쓸 수가 있고요. 네, 여기 장소에다가 장소를 한번 눌러서 추가를 해보세요. 이게 선택이 이렇게 안 되나요? 그럼 거기 더하기 표시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 저만 더하기 표시가 보이나 보네요. 네, 네. 지금 요거 더하기 어느 분이 하신 거죠? 지금 글씨 쓰고 계시네. 예, 예, 제가 했어요. 네네.
예, 추가해서 쓰시네요. 예,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도 정리해서 저뿐만 아니라 같이 글씨를 쓸 수 있는 거죠. 보통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서기가 칠판에다가 혼자 썼다면 여기서는 같이 이렇게 바로 글씨를 추가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대전역도 쓰셨고, 2025년 9월, 예. 이렇게 아이디어나 표현들을 직접 추가해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번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저하고 팀장님은 이렇게 강의를 약간 IT, AI하고 저는 OA 관련해서 강의를 했는데 두 분은 어떤 쪽의 강의를 해주실 수 있는지, 뭐, 여기 주제랄까? 다음 강의. 아이고, 글씨가 작네요. 여기에서 글씨 크기를 바꿔서, 아이고, 너무 큰가? 보통 누르면 도구 보이시죠? 다음 강의. 두, 두 분은 어떤 쪽으로 하실 수 있으신지, 해주실 수 계획이, 계획을 갖고 계실지 한번 표현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익숙치 않아서 자꾸 이것저것 누르게 되는데, 글씨를, 글씨 탭 커서가 생겼을 때 옆에 도구가 또 나오잖아요. 거기서 크기, 색깔, 이런 것도 바꾸실 수 있으세요. 장소 어디든 좋습니다. 아, 네. 아, 심폐소생술, 네네. 그럼 다음 모임 주제로 심폐소생술로 해서 피오니 선생님께서 강의를 가능하신가요? 언제 하실 그렇게 해서 건데요? 김은주 선생님은요? 뭐 아직 날짜는 아니더라도 주제라도 어떤 부분? 그러니까 아까 발달 장애인을 대할 때 어떤 부분을 일반인들이 고려하면 좋겠는지 잘 모르잖아요.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한번 알려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아, 종이접기 공예 수업. 요거는 어느 분이죠? 피오니 선생님?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아, 혼자만의 생각이기는 했는데요. 지금 공유하는 화면이 오른쪽에 있어서 우리 교육팀의 앞으로 뭐 주기적인 모임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기도 했습니다. 꼭 교육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회의를 해도 괜찮잖아요. 아, 저는 보드게임 많이 얘기는 하는데 보드게임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카드 놓고 뭐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저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보드게임. 만나서 하는 것도 있고요. 간단하게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만나서 어, 저기 분위기 쇄신용으로 할 수도 있어요. 혹시 이렇게 온라인으로는 곤란한가요? 준비할 게 따로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네, 그게 그렇게 되면은 제가 온라인으로는 아직 안 해봐가지고 저는 보드게임은 저거로만 해봤거든요. 대면으로만 해봐가지고 음. 온라인으로는 아직 제가 그걸 못 배워봤어요. 혹시 온라인으로 보드게임도 있나요? 온라인용 보드게임? 온라인용은 아니고 그 보드게임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려면 뭐 제가 그냥 대강 알기로는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나눠서 보내드리고 그걸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아무튼 조금 실제 모여서보다는 복잡하다는 거죠. 예, 조금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 그냥 한 가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스트림스라는 거가 있거든요. 숫자 이제 뽑기 해가지고 번호 쓰기 하는 그 부분만 해서는 그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뽑고 그 숫자를 어디다 적을 건지 하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까지만 진행하는 음.
저는 그 흥미가 생기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캔바. 팀장님 열심히 작성하고 계시네요. 되게 재밌네요, 이게. 음, 그러니까 실제 회의 도구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도구들 중에 이 기본 도구 중에서 여기 마인드맵 보이시나요? 아, 여러분들 한번 눌러보세요. 왼쪽에 기본 도구 쭉 위아래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점점점 누르시면 뭔가가 나오죠. 맨 밑에. 거기에서 오른쪽에 나타나는 것들 중에서 저는 약간 중간쯤에 보이는데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직사각형 하나하고 선 네. 연결된 작은 사각형 있는 네. 마인드맵 그걸 눌러서 지금 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카드 이게 지금 시차가 이제 음, 마인드맵으로, 네, 그려놓은, 네. 네. 그래서 지금 마인드맵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이건 말고 템플릿 글에서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제대로 이해하는데도 진짜 한두 시간도 모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들 네. 정도로 이 줌이라는 온라인이라는 배경 하에 할 수 있는 대부분을 오프라인에서 했던 것들을 다 품어 안은 것 같아요. 그 하여튼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템플릿이라는 걸 활용하면 보통 우리 그 작업을 할 때 계획한 거, 실행한 거, 끝난 거, 아니 아직 진행 중인 거 뭐 그런 거 나누는 거라든가 뭐 아무튼 별별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눈으로 봐가면서 체크하는 것들을. 오, 표시 스티커도 붙이시고. 네. 그래서 약간 고양이도 멋있네요. 예쁘네요. 다음에 교육팀에서는 이렇게 좀 내놓고, 그리고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남을 가리키는 것? 가리켜봐야 내가 제일 많이 확실하게 알잖아요. 이런 일들을 한번 우리 교육팀에서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뭐 내년도 교육팀을 모집할 때 강의를 희망하는 강의 연습을 하고 싶은 사람 포함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혼자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 약간 손 옆에 그 지도 표시 같은 거 사각형 위에 동그란 거 올라온 거 있죠. 그걸 눌러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 가능해요. 전체 중에 어디 부분을 보고 있구나라는 거, 미니 맵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네. 이렇게 화이트보드가 아주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다른 부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눌러보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준비를 한 게 거의 화이트보드가 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면서 이정 이사님도 들어오셨네. 뭐 듀얼 모드 설정하는 거는 우리 팀원분들은 다들 잘 알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 이정미 이사님도 오셨네요. 마우스 커서 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글씨도 써보시고 글씨 크기도 숫자 나타날 때 T 텍스트 눌렀을 때 그 숫자 크기를 누르면 몇 개가 숫자가 있죠. 그 중에 하나를 눌러서 글씨 크기도 바꾸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면 예, 네, 이 뭐, 부분은 여기까지 해도 조금 괜찮을 것 많이 같아요. 같이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다양한 활용 방법. 그리고 테이블도 여기 있고, 위에 보시면 좌측 상단 왼쪽 위에 보시면 네모가 두 개 있는데 일자가 보이시죠? 찾으셨나요? 왼쪽 위? 네, 뭐, 제 이름이 보이나? 그 부분 마우스 커서 갖다 놓으면 전체 일 중에 1페이지라고 나오죠. 그거 눌러서 페이지도 추가하실 수 있어요. 책처럼
처음엔 요 화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오, 그림도 갖고 오셨네요, 팀장님은? 네, 이미지 넣는 것도 가능하시죠. 이렇게 해서 페이지도 눌러서, 뭐, 그 파워포인트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그 회의 내용 가지고 계속 이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화이트보드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연결선 가지고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아, 제가 아까 숫자 1 옆에 선 3개 있는 거 보시면 내보내기라든가, 네, 현재 그려놓은 요 마인드맵이나 이런 부분을 저장할 수도 있죠. 추가 기능들이 다양한 곳에 곳곳에 숨어져 있어서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다양하게 써보실 수 있고요. 저는 템플릿을 좀 찾고 싶은데 템플릿이라는 이름으로 잘 안 그 네모가 여러 개 있는 거. 음. 여러분도 한번 왼쪽 기본 도구에서 혹시 그 사각형의 약간 표처럼 사각형을 세 범위로 나눈 것 같은 거 혹시 보이시나요? 템플릿? 그걸 눌러보시면, 아, 네네. 벌써 하셨군요. 네. 그렇게 다양한 템플릿을 활용해서도 회의 진행할 때 써먹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서, 네, 시계 표시도 카운트다운 하는 것도 하고 계시고, 다양한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조건으로, 네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 빨간색 포인트 볼은 팀장님께서 하고 계신 거였었나요? 예, 네, 그러셨던 레이저, 것 같아요. 레이저. 자, 아이고, 이렇게 해서 닫아버렸네, 제가. 닫아버렸어. 화이트보드까지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듀얼 모드 지금 김은주 선생님하고 피윤희 선생님하고 듀얼 모드가 아니라 하나의 컴퓨터, 노트북으로만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듀얼 모드를 지금 상황이 곤란해서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해본 경험이 별로 많지 않으신 건가요? 전에 회사 다닐 때는 듀얼로 쓰긴 썼는데 지금은 집에는 그냥 노트북만 있어요. 혹시 예전에 PC 쓸 때 사용하시던 모니터 없으시고요? 네, 네, 집에는, 아니면 TV하고도 연결 가능하신데. 네네, 맞아요. 근데 TV는 거실에 있다 보니, 네, 다른 식구들도 봐야 네, 되고. 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오니 선생님도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듀얼이긴 한데 카메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에 있는 모니터, 그 노트북을 메인으로 음, 하고 모니터 하나만 선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그게 좀 귀찮아가지고 그건 안 하고 있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나중에 하고 나서는 아마 내가 그동안 왜 안 했지라고 예, 후회하실 그럴 것 거예요. 같긴 한데요. 지금 뭐 HDMI 선도 그렇고 이것저것 연결해야 되니까 선 연결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조만간 PC 웹을 살 얘기를 웹카메라를 구입할 예정이라.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화면이 네, 되게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저기 했는데 헤맸었는데 쓰다 보니까 화면도 크고 네, 띄워놓고 뭔가를 하기에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서버로 타다가 또 없이 하려니까 또 되게 이거 불편하죠. 막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니까 또 되게 힘들더라고요. 맞아. 책상 네, 넓은 데 쓰다가 네, 작은 데로 옮긴 것 같은 네, 그런 네, 느낌이 들 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듀얼 모니터 전도사가 됐다니까요. 음. 사람들마다 다 듀얼 모니터 쓰세요. 그러니까 뭐 비교해서 서류 비교해야 되거나 맞아요, 그럴 맞아요. 때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게. 딱 옆에다 이렇게 딱 보놓고 딱딱딱딱. 작업도 빠르고. 예, 네. 이동할 게 아니면 집에서 논다면 노트북하고 연결해서 큰 모니터 하나 쓴다 그러면 그냥 중고, 한 뭐 20인치 정도 중고로 사면 한 5만 원 안쪽으로 사거든요. 그러면 중고 모니터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이동하는 거면서 뭔가 쓰는 거라면 뭐 그러면 이제 작은 15인치, 14인치 정도 이렇게 모니터 전용 써도 되는데 노트북에다가 이제 화면 크게 하나 띄워놓고 쓰시려면 한 20인치 내외면 20인치에서 24인치 정도면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그 정도면 쓸 수 있고 그보다 작은 거는 뭐 3만 원대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시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아들이 가져갈 것 같아요. 모니터만 주거 모니터인데 뭐 예, 주거 아들 예. 게임할 때 좋잖아요. 그렇죠. 게임할 때 좋긴 하죠. 예, 게임용이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게 사셔도 음. 뭐 19인치, 20인치, 24인치 요즘 중고 많이 이렇게 나오니까 요즘 이게 요 모니터 사이즈가 중고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점점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모니터가 커지다 보니까 이 19인치에서 24인치 요 사이 모니터들이 중고가 많아서 가격대가 되게 저렴하니까 한번 나중에 고려해 볼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새 거 살 필요 없이 서브 모니터로 쓰는 거니까 그냥 화면 보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자, 지난번에 했었던 걸 다시 진행하고 약간의 살을 붙이기는 했는데 워낙 또 잘 하시고 잘 아는 분들이라서 중간에 건너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한글 수업을 할 때 서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서식에 대한 것만 잠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볼까 싶습니다. 자, 혹시 그 MS 제품에서 서식을 많이 서식 사용 한번 해보신 분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아, 피오니 선생님 서식 너무 편하죠? 근데 네. 이게 한글이 있다 보니까 MS를 쓰는데 그 뭐야 도구 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잘 안 쓰거든요. 쓰기는 쓰는 이게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쓸 수는 있고 하긴 하는데 저는 첫째 그 도구모 이것도 그렇고 해서 MS가 엑셀이랑 파워포인트는 쓰는데 워드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기는 해요. 네, 약간 그 사고 흐름 같은 게 보이지 않아요? 제품 쓰다 보면. 예. 그쵸? 저- 혹시, 한글도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MS는 못 따라가는 것 같긴 해요. 한글이 그쵸. 조금 늦긴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욕심을 많이 부리죠. 예, 다 그래서 품으려고. 예, 그래서 요즘은 파워포인트도 잘 안 쓰니까 파워포인트도 요즘은 그냥 미리 캔버스를 써버리니까 그쪽으로 가져와서 이제 거기서 작업하고 그쪽 이제 파워포인트로 파일 전환만 해가지고 쓰는 거니까 쓰고 있으니까 MS를 예전보다는 덜 쓰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러시군요. 아, 제가, 아이고, 제가 잠깐 하나를, 아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거를 공유를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한번 짚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저는 요 그림의 사각,
이렇게 각이 진 게 좀 싫어요. 그래서 요 그림, 얘도 그림이기는 한데, 지금은 서식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로서 사진을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요 사진을 각이진 내 모서리가 각진 게 싫어서 저는 요거를 여기 보시면 그림에 대한 서식에 보시면 자르기에서 도형에 맞춰 자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골라서 얘를 딱 눌러주면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모서리가 둥글게 잘라져요. 그래서 얘를 적당하게 이렇게 둥글리고 여기에다가 그림자 효과까지 이렇게 살짝 준 그림 너무 약한가요? 사방 그림자를 줘야 되겠네.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사진을 갖고 와서 모서리는 둥글게 하고 그림자도 살짝 준 요런 사진을 여러 개를 두고 싶어요. 근데 얘는 사진을 새로 갖고 오면 다들 이렇게 대부분 직각 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직사각형 모양. 또 다른 사진은 없어도 될까요? 싶은데 그림 크기가 어유 너무 크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줄여놨는데 얘도 그렇고 모서리도 둥글게 하고 그림자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두 번 작업을 했으니까 얘도 두 단계, 얘도 두 단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서식 얘 모양 꾸민 모서리하고 그림자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 MS 제품군에서는 서식 복사가 이 노란 붓이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한 번 누르면 지금 선택한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얘가 기억을 해요. 그랬다가 딱 그대로 적용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식 복사 활용을 할 때 좋은 건데 제가 가끔 질문을 하죠. 나는 이런 게 사진이 지금 뭐 하나가 더 있어서 이렇게 한 세 개를 더 해야 돼. 근데 요걸 가지고 이 붓을 몇 번을 눌러야 요 세 번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보통 답변을 어떻게 하실까요? 세 세 번. 개를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하고 요 붓을 몇 번을 누르면 될까요? 한 번? 김은주 선생님하고 팀장님은요, 몇 번을 누르면 될까요? 한 번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얘네 세 개를 다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선택해서. 한 번? 자, 그럼 두 개를 할 때는 두 번을 누를 거예요. 아이고, 얘를 두 번 눌렀어요. 그리고 두 번 했어요. 어, 얘가 안 됐네요. 다시. 두 번 눌렀어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바뀌었죠. 예, 예. 그러면 세 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개를 하고 싶다. 세 개나 다섯 개를 바꾸고 싶다. 그럴 땐 몇 번을 눌러야 될까요? 그럼 아까 두 번 눌러도 저기 세 번 눌러야 돼요? 세 번이요? 저는 한 김은주 번이요. 선생님하고 피오니 선생님은요? 저는 한 번이요. 한 번이요. 김은주 선생님은 몇 번? 저도 한 번. 한 번? 어떻게 해요? 그냥 선택하고 한 번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세 개가 다 바뀌진 않잖아요. 영역 지정해가지고요. 영역 지정을 해서 저 예. 그렇게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영역을 세 개를 다 같이, 요 세 개까지만 영역을 지정해서 한 번 누르면 안 될까요? 지금 영역 지정 한 번 누르고 영역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누르자마자 풀리는데요. 시프트 키 눌러서 하면 되지 않나? 다 어떻게 이렇게 눌러서 시프트 키 누르고선 클릭, 클릭, 클릭. 네, 클릭, 클릭, 하고, 클릭해서.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선택이 되는데요. 선택됐잖아요. 서식 얘들을 적용이 된 먼저 게 아니고. 선택을 하고 나서 누르는 거는 안 될까요? 아니, 얘는 그 도장 찍듯이 얘 모델을 한번 찍고 그다음에 요 서식 복사를 누른 다음에 누구한테 덮어 씌울 거냐, 그 모양으로 똑같이 할 거냐라는 순서로 진행이 되거든요. 아까 팀장님 세 번이라고 그러셨나요? 네네. 세 개라서 세 번, 그럼 다섯 개면 다섯 번? 제가 요게 약간 트릭이거든요. 보통 우리 마우스 클릭할 때 한 번 누르거나 더블 클릭? 두 번 누르거나 둘 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네. 한 번 누르면 한 번만 돼요.
그 다음엔 얘가 풀리거든요. 근데 얘도 원래대로. 네. 자, 이 상태에서 얘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마우스 커서의 붓이 따라다니죠. 이 서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 데를 누를 때까지는 얘 서식 요 능력이 계속 씌워져 있고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아니면 두 번인데 제가 두 개나 뭐 두 개를 할 때 더블 클릭하고 두 개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세 개나 다섯 개 할 때는 몇 번을 누를까요? 하고 여쭤보면 대부분 세 개니까 세 번, 다섯 개니까 다섯 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트릭에 걸리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그 붓을 더블 클릭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MS 제품군에서는 그냥 그 서식복사 도구를 이용을 하면 되니까 되게 편한데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요 글씨도 만약에 이 폰트랑 색깔을 바꾼다든가 했을 때 서식복사 누르고 대상을 눌러주면 얼마든지 금방 바뀌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아래 한글에서는 뭐 블럭 지정하기 전에 맨 앞에서 한번 지정을 하고 대상을 지정을 해야 되고 그것도 글자만 할 거냐 모양만 할 거냐 글자 모양 같이 할 거냐 조금 따지는 게 많고 또 약간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래 한글은 좀 불편한데 MS 제품군은 이렇게 그냥 붓 하나만으로 손쉽게 될 수 있어서 그리고 요 서식 복사 하나만으로도 시간과 노력을 아주 많이 아껴주고 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서식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도 아주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 서식을 제가 조금 팁 중에 좀 중요하고 활용할 만한 팁이 뭐 있냐라고 간혹 다른 분들이 물어보실 때 혹시 이거 써봤냐고 여쭤보고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서식에 대해서는 알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MS 제품군 중에 파워포인트에서 서식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